전기차 태아조 안녕하세요. 전기차 태아조 태조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테슬라에 관심이 있다면 여기에서 채널을 구독하여 최신 뉴스를 놓치지 마세요. 우리가 10만 명의 구독자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여러분은 우리의 독점 커뮤니티의 일원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테슬라와 전기차 업계에 대한 흥미진진한 소식들을 가득 담아왔습니다. 테슬라 팬이라면 놓칠 수 없는 업데이트와 전기차 업계의 최신 동향까지 모두 다뤄보려고 하니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자, 모두 집중하세요. 여러분, 스페이스 X와 FAA 요즘 완전 살벌한 대치 상황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앨런 머스크가 이끄는 스페이스 X가 FAA한테 요즘 엄청나게 열받았다는 겁니다. 도대체 왜 그럴까요? 바로 FAA가 발사 승인을 너무 오래 끌면서 스페이스 X의 발사 일정에 큰 차질을 주고 있다는 건데요. 그래서 스페이스 X가 FAA한테 너네 이거 FAA 7월에나 허가해 주겠다고 한 거예요. 앨런 머스크 가만히 있을 사람이 아니죠. 바로 항의 서신을 보냈습니다. FAA가 벌금도 무려 63만 달러, 약 8억 5천만 원을 매겼는데 이걸 두고 스페이스 X는 이거 보복 아니냐? 하면서 완전 불만 폭발 상태예요. 특히 이 벌금이 의회에서 FAA를 제대로 조사하라는 요청이 나온 직후라 스페이스 X는 FAA가 일부러 그뿐만이 아니라 FAA의 변호사가 이 문제를 두고 직접 입을 열었다는 점도 스페이스 X를 자극한 포인트예요. 이거 전례 없는 일인데 왜 그러냐고 하면서 말이죠. 앨런 머스크는 심지어 FAA를 상대로 소송을 걸겠다고 했습니다. 이건 너무 심한 규제 과잉이야 라고 하면서 FAA를 법정으로 끌고 가겠다고 한 거죠. 스페이스 X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서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FAA도 그냥 두진 않겠죠. 이 싸움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완전 흥미진진합니다. 자, GM과 테슬라의 전기차 충전 관련 소식입니다. 테슬라가 드디어 GM 전기차들한테 자사 슈퍼차저 네트워크를 개방했어요. 그 말인즉슨 이제 GM 차들도 테슬라 슈퍼차저에서 충전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문제는 쉐보레 스파크 EV라는 차종이에요. 이 차는 테슬라 슈퍼차저랑 호환이 안 됩니다. 왜냐고요? 바로 구식 모델이라서요. 이 스파크는 2017년에 단종된 모델인데 당시에 인기를 끌면서 더 이상 생산할 이유가 없었던 겁니다. 그렇다고 GM차가 다 테슬라 충전소를 못 쓰는 건 아니에요. 쉐보레 볼트 같은 다른 차들은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만 하면 충전이 가능해진다고 하니까 볼트 차주님들께는 희소식일 수도 있겠네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GM 차들이 테슬라 슈퍼차저를 사용하려면 NACS 어댑터라는 장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미국 고객들은 곧 받을 수 있지만 캐나다 고객들은 조금 더 기다려야. 여러분, 이제 GM 차들도 테슬라 충전소에서 빡빡 충전할 수 있으니 기대해보세요. 와, 이건 정말 충격적이네요. 체첸의 전쟁 지도자 라마잔 카디로프가 테슬라 사이버 트럭을 탱크처럼 개조해서 사용하고 있었는데 앨런 머스크가 이 트럭을 원격으로 셧다운 시켰다는 소식입니다. 어떻게 된지 카디로프는 머스크가 자신에게 사이버 트럭을 선물했다고 주장했지만 머스크는 이를 즉각 부인했어요. 이 상황 자체가 웃기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카디로프는 트럭에 기관총을 장착하고 전투에 사용하겠다고 했는데 머스크가 이걸 알고 나서 트럭을 원격으로 비활성화시킨 거죠. 카디로프는 이건 남자답지 않다. 선물을 줬으면 끝까지 책임져야지 라며 머스크를 공개적으로 비난했습니다. 그런데 진짜 웃긴 건 머스크는 사이버 트럭을 선물한 이 상황 완전 코미디 아닙니까? 카디로프는 사이버 트럭은 세계에서 최고의 차다 라며 여전히 이 차를 극찬하고 있어요. 하지만 머스크는 여기에 대해 딱히 추가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사이버 트럭을 둘러싼 이 해프닝 정말 흥미롭죠? 여러분, 전기차 배터리 오래 못 쓴다는 말 이제 안 믿으셔도 됩니다. 놀라운 연구 결과가 나왔어요. 12년이 지나도 배터리의 성능이 80% 이상 유지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12년 후에도 전기차 타고 다닐 수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게 끝이 아닙니다. 지오템는 전기차 배터리가 제대로 관리되면 무려 20년 이상도 쓸 수 있다고 추정하고 있어요. 20년이면 차 2번은 바꿔야 할 시간 아닙니까? 이제 전기차 배터리는 단순히 오래 가는 게 아니라 거의 영원히 갈 수도 있을 만큼 튼튼하다는 사실이 밝혀진 겁니다. 심지어 배터리가 다 쓰여도 그냥 버리는 게 아니라 재활용이 가능하니까 더더욱 환경 친화적이에요. 레드우드 메테리얼 같은 회사가 바로 이 배터리 재활용을 전문으로 하고 있는데 이 회사는 미래의 배터리 산업이 완전 순환 시스템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장담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배터리를 만들 때 끝난 배터리에서 나온 자원으로 새로 만든다는 거죠.
배터리 재활용의 시대가 오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테슬라 팬들 모여주세요. 로보택시 이벤트가 열린다고 하는데요. 이게 그냥 평범한 이벤트가 아니라 주식시장에서 큰 이슈가 될 가능성이 아주 큽니다. 원래 이 행사가 8월에 열릴 예정이었는데 10월로 연기됐어요. 이게 오히려 좋은 소식일 수도 있다는 의견도 있고 그냥 기대감을 누그러뜨리는 것일 수도 있다고 보는데요. 아무튼 중요한 건 이 이벤트가 주가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거죠. 은행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이번 행사는 테슬라 주식에 큰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별거 없을 수도 있다고 조심스럽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하지만 테슬라가 뭔가 대단한 걸 보여줄 거라는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로보택시를 실제로 공개하거나 풀셀프 드라이빙 기술을 실제로 시연할 경우 주가가 팍팍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건 테슬라가 다른 로보택시 회사들처럼 지오펜스를 설정하지 않는다는 점이에요. 즉 테슬라는 도시 하나에 국한되지 않고 바로 확장이 가능하다는 것. 이게 바로 테슬라의 큰 차별점입니다. 앨런 머스크가 말하길 테슬라의 모든 차량이 로보택시로 변신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했으니까요. 여러분, 진짜 이건 규모의 경제를 제대로 보여주는 거죠. 은행 전문가들도 만약 이번 이벤트가 성공적으로 진행된다면 테슬라 주식의 큰 상승 요인이 될 것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0월 로보택시 이벤트 기대할 만하죠. 주식 투자자분들 눈 크게 뜨고 지켜보세요. 여러분, 테슬라가 중국 시장에서 강력한 경쟁자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중국 전기차 제조사 니오가 새로운 브랜드 온보를 출시하면서 테슬라 모델 Y와 본격적인 경쟁을 시작했거든요. 이번에 온보가 첫 번째로 내놓은 모델은 L60이라는 중형 SUV인데요. 가격이 놀랍게도 테슬라 모델 Y보다 17%나 저렴하다고 합니다. 17%면 대충 $6,000 정도 차이 나는 건데 이거 무시 못할 가격 차이입니다. 그럼 이 온보 L60이 얼마나 좋길래 테슬라랑 맞붙으려고 하냐고요? L60은 555km를 한 번 충전으로 달릴 수 있다고 합니다. 이게 테슬라 모델 Y의 롱레인지 버전이 554km니까 거의 비슷한 성능을 자랑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더 놀라운 건 온보가 배터리 교체 기술까지 적용했다는 겁니다. 테슬라는 배터리 교체 기술을 한번 시도했다가 고객들이 큰 메리트를 못 느껴서 포기했지만 온보는 이걸 다시 시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니오는 이 배터리 교체 서비스를 구독 서비스 형태로 제공할 예정인데요. 초기 비용은 $21,208이고 매달 $85 정도를 내면 됩니다. 이게 어떤 장점을 가져올지 궁금하지 않나요? 게다가 니오는 올해 말까지 120가의 도시에서 200개의 판매점을 열 계획이라고 하니 진짜 본격적인 확장 준비 중입니다. 중국 전기차 시장은 세계에서 가장 경쟁이 치열한 시장 중 하나로 손꼽히는데요. 온보는 이 시장에서 가성비 좋은 모델을 대중적인 브랜드로 자리 잡으려는 전략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테슬라는 중국에서 더 강력한 경쟁자와 싸워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테슬라나 볼보 같은 차량에 자동 운전 시스템 쓰시는 분들 많으시죠? 근데 여기 흥미로운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바로 이 부분 자동화 시스템이 오히려 운전자를 더 산만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어라? 자동화 시스템인데 왜 더 산만해지지? 그 이유가 궁금하시죠? 미국 고속도로 안전보험연구소에서 연구한 결과 운전자들이 자동화 시스템에 익숙해질수록 오히려 더 방심하게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테슬라의 오토파일럿이나 볼보의 파일럿 어시스트를 사용할 때 처음에는 시스템에 적응하느라 긴장하다가 시간이 지나면 손을 떼고 다른 행동을 하거나 심지어 전혀 주의하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특히 테슬라 운전자들은 오토파일럿 경고가 멈추면 바로 손을 떼는 습관을 들이는 경우가 많았어요. 연구 결과에 따르면 운전자가 시스템에 익숙해질수록 핸드폰을 보거나 음식을 먹는 등 비운전 활동을 더 자주 한다고 해요. 시스템이 경고음을 울릴 때조차도 어떻게 하면 이 경고를 피할 수 있을까를 더 신경 쓰게 된다는 거죠. 이건 진짜 운전 중에 위험할 수 있겠죠? 결론은 뭐냐면 이 자동화 시스템이 운전자의 편의성을 높여주는 건 맞지만 운전자들이 완전히 믿고 방심하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동화 시스템을 사용할 때도 방심하지 말고 항상 주의를 기울여야 할 사실 잊지 마세요. 마지막으로 전기차 제조사 루시드가 법적 문제에 휘말렸다는 소식입니다. 루시드는 애리조나 공장에서 노조를 결성하려던 두 직원을 해고한 사건으로 법원에서 일시적인 금지 명령을 받았습니다. 두 직원 아미 베게이와 체드 브루어는 공장에서 노조를 만들기 위해 열심히 활동하고 있었는데요. 루시드가 이를 눈치채고 대화를 엿듣거나 노조 자료를 버리는 등의 행동을 했다고 합니다. 이 두 사람은 2022년 11월 8일 선거일의 출근 기록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해고됐다고 루시드 측에서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 해고가 사실상 반노조적 태도 때문이라고 판결했어요. 저지 다이언 J 휴메테와 판사는 루시드가 직원들의 노조 결성 활동을 알고 있었고 그들이 보호받아야 할 활동을 한 후 곧바로 해고되었다는 점에서 루시드의 행위가 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UAW의 회장인 쇼운 페이는 이 판결을 노동자들의 승리라고 축하하며 루시드와 같은 불량 고용주가 더 이상 노동자들을 공격하지 못할 것이라고 강하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노동자의 권리를 지키는 승리라고 할 수 있겠죠?
앞으로 루시드가 어떻게 대응할지 궁금하네요. 자, 여러분, 충격적인 소식. 유럽에서 전기차 판매가 거의 반토막 났다고 합니다. 8월 한 달 동안 전기차 판매가 무려 43% 줄어들었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유럽은 전기차의 성지처럼 여겨지던 곳인데 갑자기 이런 일이 벌어진 거죠.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같은 주요 국가들에서도 전기차 판매가 두 자릿수로 떨어졌다고 하니까 진짜 상황이 심각한 겁니다. 특히 독일에서는 무려 68.8%나 감소했고 프랑스도 33.1%나 줄어들었어요. 그리고 27개의 EU 회원국 전체에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판매도 22.3% 감소했어요. 이쯤 되면 EV 전기차 업계에 큰 위기가 온 거 아닌가 싶을 정도예요. 근데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하이브리드 차량의 판매는 오히려 0.6 증가했다는 겁니다. 유럽 자동차 제조업체 협회에 따르면 이제 하이브리드가 유럽 전체 자동차 시장에서 31%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고 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유럽 사람들은 전기차보다 하이브리드를 더 선호하다가 아직 부족한 것도 있고 하이브리드가 좀 더 경제적이라는 이유도 있겠죠. 그래서 지금 유럽에서는 하이브리드가 내연기관차와 전기차 사이에서 좋은 타협점으로 자리 잡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전기차가 아예 사라지는 건 아니지만 전기차의 인기가 약간 주춤하고 있는 건 확실한 것 같네요. 전기차가 다시 유럽에서 기세를 올릴 수 있을지 앞으로의 동향을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테슬라 슈퍼차저에서 충전할 때 연장 케이블 쓰고 싶으셨나요? 그거 좀 위험할 수도 있다는 소식입니다. 최근 테슬라의 사이버트럭 리드 엔지니어인 웨스 모릴이 연장 케이블을 사용하는 게 위험할 수 있다고 경고했어요. 이유가 뭐냐면 연장 케이블을 쓰면 충전기에서 측정하는 온도 데이터를 제대로 읽을 수 없기 때문에 과열되거나 단락될 위험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죠. EV 액세서리 업체 AEJ EVSE가 테슬라와 협력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이 업체는 이미 여러 가지 안전 시스템을 갖춘 연장 케이블을 만들고 있고 테슬라가 우려하는 점을 해결하기 위해 제품을 출시하기 전에 철저한 안전 검사를 할 거라고 합니다. 또한 이 업체는 테슬라와 직접 협력해서 더 안전한 제품을 만들고 싶다고 했는데요. 테슬라 쪽에서도 협업을 열어두고 있는 분위기예요. 테슬라도 이전에 EV 액세서리 업체와 협력한 적이 있죠. 예를 들어 이스케이프 커넥터라는 제품을 만든 EVJ 테슬라가 직접 나서서 안전하고 합리적인 규제 표준을 만들기 OEM 협력할 것이라고 발표했으니까요. 결론은 뭐냐? 여러분, 연장 케이블을 사용할 땐 안전 문제를 반드시 확인하고 테슬라와 OEM이 제공하는 제품을 사용하는 게 좋다는 거예요. 안전이 제일이니까요. 이번에는 자연재해 소식입니다. 상하이에 75년 만에 가장 강력한 태풍이 상륙했는데요. 이때 테슬라가 지역사회를 돕기 위해 나섰다고 합니다. 태풍 이름이 뭐냐고요? 바로 베빈카입니다. 여러분, 태풍 베빈카는 정말 강력했어요. 상하이 메트로폴리탄에서만 40만 명이 대피했고 충민구에서는 추가로 9천 명이 대피했어요. 상하이의 2,500만 명 주민들에게는 집에 있으라는 권고가 내려졌고 항공편과 기차 서비스는 대거 취소됐습니다. 이 와중에 테슬라 CEO인 앨런 머스크가 상하이의 테슬라 팀에게 지시를 내렸습니다. 상하이 사람들이 어려움에 처했다면 가능한 한 최선을 다해 도와줘라. 여러분, 이게 바로 글로벌 대기업의 품격 아니겠습니까? 테슬라가 자연재해에 대처하는 방식이 정말 인상적이에요. 스타링크를 이용해 전세계 재해지역에 인터넷을 제공한 것도 그렇고 테슬라가 허리케인 피해 지역에 무료로 슈퍼차저를 개방한 것도 정말 멋지지 않나요? 머스크는 트위터에서 상하이가 75년 만에 가장 강력한 태풍을 겪었다. 상하이의 회복력을 믿고 응원한다면서 테슬라 팀이 최대한 도움을 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 테슬라가 단순히 전기차 회사가 아니라 사람들의 삶을 돕는 글로벌 기업이 라는 게 느껴집니다. 여러분, 테슬라의 이 멋진 모습을 응원해주세요. 자, 이번엔 폭스바겐 소식인데요. 폭스바겐이 갑자기 ID4라는 전기차의 판매를 중단했다고 합니다. 이유가 뭐냐고요? 바로 문 손잡이 결함 때문이랍니다. 물이 들어가서 PCB가 오작동을 일으킬 수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차량이 달리고 있을 때 문이 열리는 상황까지 발생할 수 있다고 하니 안전 문제는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폭스바겐은 98,706대의 ID4 차량을 리콜한다고 발표했어요. 2021년에서 2024년 사이에 생산된 모델들이 모두 해당됩니다. 여기서 더 문제가 되는 건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아직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폭스바겐은 아예 ID4의 생산도 잠정 중단한 상태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안타까운 소식이 하나 더 있습니다. 폭스바겐은 테네시주에 있는 차타누가 공장에서 근무하는 200명의 직원을 휴직시킨다고 해요. 이 직원들은 9월 23일부터 일시적으로 일을 쉬게 되는데 그래도 다행히 급여의 80%를 보장해주고 복리후생도 유지된다고 합니다. 폭스바겐의 미국 판매 책임자인 앤드류 사바스는 2025년 초까지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밝혔어요. 그때까지 ID4의 생산과 판매는 중단되겠지만 문제를 해결하고 다시 도로 위에서 만나길 기대해봅니다. 여러분,
이 문제로 혹시 ID.4를 구매하신 분들은 빠른 해결을 기대해보세요. 다시 스페이스 X 이야기로 돌아왔습니다. 앨런 머스크와 그의 팀이 FAA 연방항공청을 상대로 또 한 번 강력한 방역을 가했어요. 바로 스타쉽 5번째 시험 비행이 FAA의 규제로 인해 계속 지연되고 있다는 건데요. 머스크는 이 상황을 두고 FAA가 일부러 방해하는 것 아니냐며 분노를 표출했습니다. 머스크는 직접 트위터에 5번째 비행은 준비가 끝났는데 FAA 승인을 받기도 전에 6번째 비행 준비가 끝날 판이다 라고 꼬집었습니다. 여러분, 이 싸움은 쉽게 끝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스페이스 X는 이번에 FAA에 보낸 서신에서 벌금을 부과한 것이 규제 지연에 대한 보복이라고 주장했어요. 특히 이번 벌금이 의회에서 FAA의 느린 절차에 대한 조사가 시작된 직후에 나온 거라 더 의심스럽다는 거죠. 머스크는 이번 서신과 함께 6번째 스타쉽의 정적 점화 시험도 성공적으로 완료했다고 공개했고 FAA와의 충돌에도 불구하고 스페이스 X는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가고 있네요. 여러분, 앞으로 이 싸움이 어떻게 전개될지 흥미진진하지 않나요? 스페이스 X가 FAA를 이겨낼 수 있을지 아니면 더 큰 충돌이 벌어질지 기대해봅시다. 자, 테슬라 팬 여러분, 드디어 호주에서도 테슬라 슈퍼차저가 대대적으로 확장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그리고 그 상징적인 100번째 슈퍼차저가 남호주의 아델레이드 글렌엘그라는 해변가 마을에 오죠. 그냥 평범한 충전소가 아닙니다. 이 충전소는 호주의 상징적인 색상인 초록색과 금색 테마로 꾸며졌어요. 테슬라가 이런 센스까지. 여러분도 알다시피 호주의 국기에는 초록과 금색이 잘 안 보이지만 이 두 색깔은 호주를 대표하는 스포츠와 환경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죠. 금색은 호주의 해변과 광물 자원 그리고 농작물 수확을 상징하고 초록색은 자연과 풍부한 숲을 상징한다고 해요. 그래서 이 충전소는 단순히 전기차를 충전하는 장소가 아니라 호주의 정체성을 담은 상징적인 공간으로 자리 잡은 겁니다. 그리고 테슬라가 이 100번째 슈퍼차저를 기념하기 위해 특별한 행사를 열었는데요. 이미 많은 테슬라 차주들이 이 충전소를 찾아 충전하고 인증샷을 찍었다고 해요. 그리고 여러분, 테슬라는 단순히 전기차 충전 네트워크로만 호주에서 유명한 게 아니에요. 사실 테슬라의 에너지 사업이 호주에서 훨씬 더 유명합니다. 테슬라의 에너지는 이미 전 세계적으로도 주목받고 있고요. 그렇다고 테슬라의 전기차가 인기가 없는 건 또 아닙니다. 사실 호주에서 테슬라 모델 Y는 올해 가장 많이 팔린 전기차로 등극했어요. 2024년 상반기에만 테슬라 모델 3와 모델 Y가 전체 EV 판매량의 45.3%를 차지했으니 인기가 정말 엄청나죠. 앞으로 호주에서 테슬라의 활약 더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테슬라 차주님들 충전하러 아델레이드 여행 한번 가보시는 것도 좋겠네요. 여러분, 이제는 전기차의 배터리도 그냥 버리지 않는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배터리도 재활용하는 시대가 왔어요. 그 주인공은 바로 레드우드 메터리얼즈라는 회사인데요. 이번에 베인베 북미와 파트너십을 맺으면서 배터리 재활용의 새로운 역사를 쓰고 있습니다. 이 파트너십의 핵심은 뭘까요? 바로 베인베 그룹의 전기차에서 사용된 리튬이온 배터리를 레드우드가 직접 수거하고 재활용하는 거예요. 여기에는 베인베, 미니, 롤스로이스, 그리고 베인베의 모터사이클 브랜드인 모토랏까지 포함되니까 베인베가 가진 전기차 브랜드 전부를 다 아우르는 협력인 거죠. 여러분,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이냐면요. 베인베는 미국과 캐나다에만 700개의 서비스 지점을 운영하고 있어요. 레드우드는 이 700개의 지점을 통해 배터리를 수거해서 자원을 재활용하는데 그 자원들이 다시 전기차 배터리로 돌아오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제 베인베 전기차 배터리는 다 쓰고 버려지는 게 아니라 다시금 새로운 배터리로 태어나는 겁니다. 레드우드는 이미 네바다주 리노 근처에 대규모 캠퍼스를 운영 중이고 남캐롤라이나 찰스턴에 또 다른 캠퍼스를 짓고 있다고 합니다. 이 회사는 나중에 배터리 생산 자체를 순환 시스템으로 완성할 수 있다고 자신하고 있어요. 즉, 오래된 배터리에서 나온 자원으로 새 배터리를 만들어서 전기차에 다시 쓰는 시스템이죠. 레드우드의 목표는 북미에서 배터리 생산을 완전히 지역화하고 환경 친화적인 전기차 생산을 가능하게 하는 겁니다. 미래에는 전기차를 타면서도 친환경적인 생산 과정에 직접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시대가 오는 것 같아요. 여러분, 환경 보호하면서 멋진 전기차 타는 기분 어떨까요? 우주로 가는 이야기 계속됩니다. 스페이스 X가 이번에도 20가의 스타링크 위성을 성공적으로 쏘아 올렸다는 소식이에요. 이번에 일찍 일어난 발사 장면을 본 분들도 계시겠네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이번 발사를 담당한 팔콘 9 로켓입니다. 이 로켓의 1단 추진체는 무려 13번째로 재사용된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13번이나 재사용된 로켓이라니 스페이스 X는 정말 자원 절약왕 아닙니까? 이 로켓은 이전에 운송 임무, 우주 개발 임무, 그리고 9번의 스타링크 발사까지 담당한 바 있습니다. 발사 후 약 8분 반 만에 1단 추진체는 당연히 아직도 널 사랑해, Of course I still love you 라는 이름의 드론선에 착륙했어요. 이 드론선 이름 정말 감성 있지 않나요? 이번 착륙은
이 드론선의 102번째 성공적인 착륙이고 스페이스X 전체로는 350번째 착륙입니다. 이 정도면 거의 자동으로 착륙시키는 수준이에요. 이로써 스페이스X는 지금까지 7,000회 이상의 스타링크 위성을 지구 저궤도에 쏘아 올렸어요. 여러분, 이 스타링크 덕분에 이제는 전 세계 어디서든 고속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미국이 이제 진짜 제대로 칼을 빼들었습니다. 바로 중국 전기차 배터리를 견제하기 위해 약 4조 원을 지원하겠다고 발표한 건데요. 이 지원금은 14개의 주에 걸쳐 25개의 배터리 제조 프로젝트에 투자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중국에서 싸고 좋은 배터리를 수입하는 대신 미국 내에서 자체적으로 생산하겠다는 거죠. 미국 에너지부 장관인 제니퍼 그랜홀름은 이 지원이 미국 경제의 새로운 제조 부흥을 이끌 것이며 고임금 일자리를 창출하고 에너지 안보를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이 지원으로 총 약 21조 원 이상의 투자와 1만 2천 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하니 대규모 프로젝트라는 게 확실하죠. 여기서 주목할 만한 회사들을 몇 가지 소개해 드릴게요. 알베마르이라는 회사는 노스캐롤라이나에서 차세대 리튬이온 배터리에 필요한 음극재를 생산하는데 약 890억 원을 지원받습니다. 허니웰은 루이지애나에서 전해질 소금을 생산하는 공장을 짓기 위해 약 1조 6천억 원을 받게 됩니다. 또한 클라리오 사우스캐롤라이나에서 리튬이온 배터리용 전해질을 생산하는 프로젝트로 약 2조 원을 지원받을 예정이에요. 미국 정부는 이 프로젝트들로 중국산 배터리 의존도를 줄이고 자체적으로 생산 역량을 강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미국이 정말 배터리 시장에서 중국을 견제하려는 움직임이 본격화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전기차 배터리 시장에서 벌어질 치열한 경쟁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네요.